안녕하세요. 이명구입니다. 윤석열 씨가 뭔 개짓을 해도 할 건 해야죠. 저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자 하냐 하면은 우엉박 배우님의 영화 1승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과 키워드로 이 영상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승 왜 봤는지. 당연히 우엉박 때문에 봤습니다. 송광호 배우님 때문도 아니고 김연경 선수 때문도 아니고 배구 팬도 아니고 그냥 우엉박 때문에 봤습니다. 다음, 영화 1승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나요? 세컨 찬스, 즉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첫 번째 큰 실패를 하고 나면은 대다수가 좌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좌절한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영화예요. 너 그렇게 좌절하고만 있지 마. 분명히 너에게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해. 잡을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말하고자 하는 영화라는 거죠. 제가 이 세컨 찬스, 인생의 두 번째 기회라는 이 용어가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고 제 머릿속에 확 각인된 어떤 용어, 단어, 거기서 이제 메이 숙모가 스파이더맨에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들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있다. 또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어쨌든 저는 스파이더맨을 보고 나서 굉장히 저에게 익숙해진 용어예요. 이 영화 역시 그 세컨 찬스를 다루고 있고요. 이 영화에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는 큰 수혜자가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거든요. 송강호 배우님 그리고 장윤주 배우님. 네, 송강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배구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그냥 쭉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구계를 떠나지 않고 배구에 애정을 갖고 배구 선수들을 쭉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장윤주 배우님 역시 20년 동안 후보지만 배구계를 떠나지 않고 쭉 배구계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두 배우를 통해서 꾸준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꾸준히 애정을 갖고 행동해라. 그 첫 번째 조건을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메시지가 송강호 배우님 때문에 조금은 희석되고 약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송강호 배우님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그 과정이 자신의 어떤 노력,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두 번째 기회를 백으로부터 얻어요. 그것 때문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희석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망하셨어요? 망하기는 자식아. 핑크스톰 해체한다고 난리더라. 감독은 누가 하는데? 감독님!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선수들에게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역량과 역할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다른 선수들이 두 번째 기회의 수혜를 받는 모습은 잘 그려졌지만 그 메시지에 부합하게, 하지만 송강호 배우님의 캐릭터에서만큼은 그 메시지가 굉장히 희석됐다.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과정이 백으로서, 인맥으로서 얻는 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 노력할 필요 없어. 백 없으면 안 돼. 두 번째 기회도 인맥, 백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다음 질문, 영화를 보면서 눈에 띄는 연출이 있었는지. 스포츠와 스포츠 영화의 앵글은 완전히 다르다. 저는 20년 동안 한 스포츠팀 팬이거든요. 20년 동안 그래도 쭉 스포츠 중계를 봐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중계의 어떤 특징을 이론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뇌와 눈적으로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특징을 이 영화를 보면서 확실히 구분이 됐어요. 영화와 스포츠 진짜 중계는 다르다는 거. 진짜 스포츠 중계는 대부분이 와이드 앵글이에요. 스포츠 영화는 클로즈업 위주예요. 제가 이걸 왜 느꼈냐? 너무 과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극과 극을 느껴버려서 안 거죠, 저는. 와, 맞네. 스포츠 영화는 스포츠 중계랑 다르게 경기 장면을 와이드로 안 잡네. 그리고 이게 뭔가 디테일을 살릴 수 없는 걸 알았는지 실제 배구 경기만큼 경기장을 되게 어둡게 해놓고 촬영을 했어요. 우리가 실제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이 어둡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장을 되게 어둡게 뭔가 디테일을 가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영화 1승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송강호 배우님이 가장 좋은 요소 중 하나이자 가장 아쉬웠던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는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의 설정 때문이었어요. 그 설정 중 하나가 이혼남이거든요. 이혼까지 하셨네?
너무 좋아요. 이게 그냥 부각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혼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 부인이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전 부인과 살고 있는 딸이 계속 나타나. 게다가 그 전 부인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송강호 배우님을 굉장히 아끼고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딸 역시 아빠를 굉장히 걱정하고 또 아빠랑 말은 안 해. 걱정하는 모습은 보여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렇게 챙겨줄 거면 굳이 이혼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캐릭터를 불쌍하게 만들려고 이혼한 사람이라고 넣은 것 같거든요. 근데 불쌍하면 불쌍해야지. 그 이혼한 가족이 계속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챙겨주고 있는 건 또 왜 보여주냐고. 그 설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고, 그 다음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가 굳이 송강호 배우님이 아니어도 될 롤이었거든요. 막 엄청 특징적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송강호 배우님이 해줘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송강호 배우님 출연료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추 알잖아요. 엄청 비싼 몸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올림픽 유도 단체전 보면은 여러 체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체급 중에서 한 체급이 이겼다고 해서 유도 단체전 팀이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급에서만 승리했을 뿐이지 단체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체급이 골고루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송강호 배우님이라는 체급에만 몰빵을 한 거예요. 솔직히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경기장의 경기 모습이나 또 스포츠 영화치고 굉장히 박진감이 없게, 그리고 최대한 그 디테일을 숨기기 위한 클로즈업 연출이 굉장히 잦았다는 것을 다 얘기하자면은 송강호 배우님 빼고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B급 영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SSS급인 송강호 배우님을 빼고 그냥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서 A급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아니면은 아싸리 송강호 배우님을 딱 포커싱 할 수 있는 감독의 고뇌를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를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국의 패, 배국의 클로, 배국의 퍼거슨, 그런 식으로 그냥 막 감독 다큐 형식의 감독의 고뇌를 담은 그런 장르로 갔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가장 몰입해서 본 캐릭터는? 핑크스톰 팬분들에게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됐어요. 스포츠 팀을 다루는 스포츠 영화다 보니까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도 조명이 돼요. 근데 이제 그 팬분들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못하고 지고 감독도 이상하고 선수도 이상한 선수를 데리고 오니까. 그러한 팬분들의 심경이 잠깐 조명되는데도 저는 굉장히 이입이 잘 됐습니다. 왜냐?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굉장히 축구 나 못하는 팀의 팬이에요. 못하는 팀의 팬이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돼서 봤습니다. 맨유 생각도 많이 나고. 다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보고 가면 좋을 작품은? 하이큐. 제가 배구라는 스포츠를 하이큐를 통해 입문했는데, 왜냐? 침착맨의 하이큐 설명회를 보고 서커스 고등학교 막 7개 8개 막 올려 뭐로 서브할지 몰라. 재밌어 보여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하이큐를 보고 알았어요. 배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복잡한 스포츠라는 걸. 포지션도 복잡하고 경기 룰도 되게 복잡해요. 하이큐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리시브, 토스 해서 스매싱 하는 그런 단순한 스포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하이큐 보고 나니까 와, 진짜 복잡한 스포츠였네라는 걸 알게 됐고, 하이큐를 통해 얻은 지식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 되게 재밌게 봤었던 요소들이 있거든요. 포지션에 대한 얘기, 또 포지션별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든 거죠. 이 영화 내가 알고 있는 이 가장 기초적인 지식도 모르고 보면 진짜 모르겠다. 재미가 떨어지겠다. 그래서 만약 내가 배구 1도 몰라. 근데 이 영화를 조금은 더 재밌게 보고 싶어. 왜냐? 내가 좋아하는 박정민 배우님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송강호 배우님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요소 때문에 이 영화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보고 싶으시면은 애니메이션 하이큐를 보고 가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질문. 이 영화를 보는데 몰입을 방해했던 영화의 요소들은? 첫 번째, 스토브 리그. 스포츠 하면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을 영입하고 방출하고 거래하는 그러한 시즌이 있잖아요. 이걸 통상적으로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스토브 리그를 너무 영화적으로 다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이 사는 세상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봤던 어떤 스포츠계의 스토브리그는 그렇게 황당무계하지 않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그 스토브리그를 굉장히 장난스럽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선수가 구단주가 장난스럽게 전화해서 되게 단순하게 전화 한 통으로 오고 가거든요, 선수들이. 근데 내가 아는 스포츠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스포츠라 하면은 뭐 끼케야 축구긴 하지만 그때 이제 이적 기간, 이적 시즌은 20년 동안 봐왔던 입장에서는 저리 단순하지 않아요. 진짜 치열하게 왔다 가다 하고 심리전이 장난 아닌데, 스포츠 영화인데 스포츠에서 가장 재밌는 혹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너무 장난스럽게 다루다 보니까 몰입을 확 깨트렸다. 그 다음은 시즌권 가격. 이것도 너무 장난스러운 영화적 연출인데 배구 경기의 시즌권 가격이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완판이 됐대요. EPL 시즌권보다 더 비싸요, 100만 원이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뭐 자석마다 다르지만, 근데 한국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배구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장의 규모가 다른데, 한국 여자 배구 리그 시즌권 가격을 100만 원으로 했는데 완판이 됐다고 하는 게 참. 근데 완판된 경기장 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게, 경기장이 텅텅 비었던 게 계속 화면에 노출이 되고, 어쨌든 그러한 요소가 또 저의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몰입을 방해한 요소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공통점이 박정민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 때문이거든요. 그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렸어요, 박정민 배우님이. 너무 박정민스럽게. 핑크스톰을 인수하신 이유가 있나요? 1승 시 승리 상금 20억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수들이 부족합니다. 선수를 사세요. 그 구단 운영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럼 선수를 파세요. 흥성은 나도 문제가 많아요. 내가 아는 박정민이랑 가장 가까웠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부각시키고자 극본을 그렇게 썼고 그렇게 연출을 했다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 캐릭터는, 그리고 그 박정민 배우님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 연출 때문에, 그 설정 때문에. 근데 영화 전체적인 질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박정민 배우님이니까 그나마 그렇게 살린 것도 있어요. 박정민 배우님이 아니라 다른 배우님, 그런 연출 속 캐릭터가 됐다? 박정민 배우님만큼 그렇게 살리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 나 너무 박정민 배우님 팬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몰입을 망친 거는 스승과 제자, 그리고 감독과 선수의 관계에 관한 설정이 저의 몰입을 망쳐놨거든요. 여기서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는 고교 시절까지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였는데, 감독님한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면서 선수 인생이 쭉 꼬꾸라지고, 그 꼬꾸라진 인생만큼 감독 커리어도 쭉 꼬꾸라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송강호 배우님은 고등학교 때 자신을 배신 때린 감독을 계속 원망하는 게 영화 내내 비춰지고요. 근데 저는 그 분노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선수와 감독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게 스포츠계 이치, 일리 아닌가? 그리고 감독이 선수를 놓고 떠났다고 해서 선수 인생이 그렇게 고꾸라질 수가 있나? 내가 아는 한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20년간 해외 축구를 봐오면서 그랬던 적은 그렇게 없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해가 안 됐다. 바르샤에서도 펩이 떠났다고 메시가 고꾸라지진 않았어. 맨유에서도 퍼거슨이 떠났다고 선수들이 고꾸라지진 않았어. 리버풀도 클롭이 떠났다고 살라가 고꾸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 설정이 너무 현실 스포츠 팬으로서 납득이 안 됐다. 그래서 몰입을 방해했다. 아니면 더 큰 원망할 사연이 있었으면 그 사연을 보여줬으면 이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단지 감독이 더 좋은 팀에서 제의가 와서 그 팀으로 떠났기 때문에 날 배신했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망쳤다 라고 확정적인 인식만 딱 보여주니까, 결과와 인식만 보여주니까 납득이 안 갔고, 그 납득이 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몰입까지 안 됐다. 그 다음은 키워드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김연경 선수님. 제가 어디서 그냥 주워 들었거든요. 김연경 선수님이 이 영화에 나온다고. 그래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제 계속 언제 나올까?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화 초반, 중반으로 가는 시점에서 뭔가 김연경 선수 같은 느낌의 나는 배우분이 나오거든요. 설마 저게 김연경 선수인가? 라고 그때부터 설마 하는 마음, 김연경 선수가 아니다 49, 김연경 선수다 51의 마음으로 봐왔던
배우님이 있는데 아니었어요. 김연경 선수님은 맨 마지막에 쿠키 영상 같은 짧은 영상에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다음 리바운드. 네, 이 영화를 보고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리바운드 역시 스포츠 영화고 세컨 찬스를 다루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유사점 때문에 보는 내내 리바운드가 생각이 났고 또 어쩔 수 없이 리바운드랑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근데 비교 결과 감히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근데 리바운드가 더 재밌었어요. 같은 스포츠 영화고 세컨 찬스를 다루는 영화, 이 두 요소에 부합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 하면은 1승보다는 리바운드가 더 좋다. 영화 1승 10점 만점에 몇 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온 지 하루밖에 안 돼서 7점이라는 어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현재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세컨 찬스를 얻어보겠다 하는 그 뽕에 차올랐기 때문이고 뽕에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그 값으로 0.5점을 더 쳐준 거예요. 이 뽕이 빠지고 제가 세컨 찬스를 얻지 못하고 다시 심으로 인생 존망 빨리 죽어버려야겠다 이 모드로 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6점 혹은 6.5점을 줄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 영화예요. 박정민 배우님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박정민의 캐릭터 너무 좋아. 박정민 배우님의 연기력 너무 좋아. 그런데 영화 전체적인 수준은 그랬다. 근데 그 영화 전체적인 수준을 떨어뜨린 것은 극본 그리고 연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 연기력은 되게 좋은데 다 오버스펙이에요. 그 정도 스토리, 그 정도 캐릭터를 보여줄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급을 더 낮은 배우분들을 쓰고 다른 거에 더 투자를 해서 다 같이 밸런스를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면은 아예 아싸리 인물 한 명에 집중 조명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서 그러한 스토리로 쭉 밀고 가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 그럼 추천하느냐? 뭔가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뽕을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반합이잖아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 뽕이 빠지면은 오히려 더 축 쳐질 수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열정,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